가벼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수박 잘 익은 수박 고를 때는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수박을 노크해 봤지 않습니까? 두들겨서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단단하게 여물은 그런 수박과 아니 텅 비어서 수박의 내부 조직이 뭐 허물어졌다든지 파괴됐다든지 하면 이렇게 텅텅 울리는 소리가 나는 뭐 그런 걸 보고 이제 수박을 감별하기도 하고, 또는 수박 꼭지가 또 말라 비틀어진 거 말고 싱싱한 걸 골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가 하면은 왜 칼로 질러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뽁 뽑아 가지고 내부 봤잖아요. 근데 아주 이 솜씨 좋은 수박 장수들은 이 빨갛게 같은 수박이라도 하얀 부분이 있고 좀 익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익은 부분만 귀신같이 삼각형 딱 찔러내 가지고 그런 수박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희 동네 그 수박 장수 아저씨 얼굴도 어렴풋하게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뭐 아무리 두들겨봐도 모르겠던데 그분은 이렇게 딱딱 두들겨보고 이렇게 딱 익은 수박 골라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얼마나 종자기량을 잘했는지 그냥 어느 수박이든 다 달고 맛있고 그렇더군요. 수박뿐입니까? 예전에는 참외 잘못 고르면 무만 나는 참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참외 뭐 어떤 참외를 사든, 예전에는 그 저희 부모님들 참외 고르실 때 코에다 대고 냄새 맡았잖아요. 단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즘은 뭐 시장에서 참외 고를 때 그런 분들 별 못 봤습니다. 어떤 참외를 사도 다 맛이 좋고 그런데, 그 과일 고르는 거에 관한 이 보고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과일을 고를 때 첫 번째가 맛을 본답니다. 두 번째가 가격을 본다. 이게 이제 보고서 내용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근데 맛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거기에 있는 점원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실제 소비자들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신선도를 본답니다. 신선도. 퍼센테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선도, 두 번째가 가격. 그런데 요즘 어떤 과일이든지 그 과일에 붙어 있는 이 라벨을 보면은 반드시 당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도는 거의 안 본다. 아무튼 세 번째로 당도를 보는 소비자들이 있기는 있는데, 왜? 웬만한 과일들은 다 맛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마트에서 볼 때 보면은 신선도, 신선한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되잖아요. 신선도 보고 그다음 가격 보고 그다음에 당도는 이제 얼마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 당도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수박이 5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5개를 골라가지고 그 수박을 이 조직을 떼내듯이 수박 속살을 떼내서 그거를 이 즙으로 만듭니다. 즙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고형물을 물을 다 수분을 제거하고 고형물 상태에서 고형물 100g 기준 수분, 일반적으로 과일은 말이죠, 물이 90% 고형물이 10%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다 빼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거기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게 당도 표시입니다. 그 독일 사람 아돌프 브릭스라는 사람이 그 표시를 처음 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브릭스라고 부릅니다. 당도 그 지수를 브릭스라고 부릅니다. 아주 맛있고 단 뭐 참외나 또는 뭐 이 복숭아 이런 거는 당도가 다 10이 넘어가는 거죠. 12, 뭐 15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군요. 지금은요 이렇게 즙을 내지 않고 비파괴 당도 조사를 합니다. 그냥 과일을 놔두고 거기다가 적외선을 쏘면 그 적외선이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고 당도를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분이 말이죠,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적외선이 들어오면 그걸 흡수해 버린답니다. 그중에서 근적외선을 쏘면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비율을 조사를 하면
이 과일 안에는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다는 걸 금방 알아낸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이 당도조사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박 아웃, 수박 인, 수박이 들어와라가 아니라 수박 아웃, 수박 나가버려라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 만든 사이트랍니다. 수박 아웃. 여기 당도 표시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168명 전수조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박 그러면은 배신자 집단을 말하잖아요. 체포 동의안 가결파들, 네, 비명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목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는 제로, 수박 절대 아니다 이런 거죠. 반면에 김종민은 당도가 5, 이건 완전 새빨간 수박. 고민정은 2, 뭐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당도 표시의 근거가 비위검사 탄핵법안 발의에 주저했던 의원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의원들, 대의원제 정상화 개혁안 반대한 의원들, 민주당의 길 의원 모임 참여자, 민주주의 4.0 의원 모임 참여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투표 여부 뭐 이런 거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명계 골라내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오늘 아침에 신평 변호사가 B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쪼개질 것이다. 아니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평 변호사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을 상황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 이해찬.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이해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낙연은 절대로 이해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도 이낙연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신 김부겸이 맡든지 아니면 젊은 피로 가면 이탄희, 판사 출신이 있죠? 이탄희가 맡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10가지가 넘는 신문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조선일보가 아니면 보도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관해서 이런 뉴스는 꼭 독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서 게재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2가지만 여러분 공유하겠습니다.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의 발언 사실이 아니었다. 뭘 보니까 9.19 협상 회의 자료 이제 드러나서 그걸 살펴봤더니 문재인이 거짓말했었다. 거짓말. 북한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사실상 국경선이나 다름없는 NLL을 남쪽으로 내리는데 동의하고 와서는 국민들 앞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NLL을 인정했어 그러고 다녔다. 정말 이거 끔찍한 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과거에 집값까지 조작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눈가림. 통계 조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값이 15%가 올랐는지 60%가 올랐는지 100%가 올랐는지 그러려면 기준이 되는 집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값을 조작, 기준이 되는 집값을 조작해버리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집값이 수십 %씩 올랐는데 정부 발표는 0%.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나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거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